북한에서 가장 권력이 집중된 자리, 당 간부도 심지어 노동당 최고 간부조차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리가 바로 김정은의 곁인데요. 오직 몇몇 선택된 사람만이 김정은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경호원들. 그 중에서도 최고 핵심 부대가 974 부대입니다. 이 부대에 선발된 순간 한 가지 규칙이 내려집니다. 가족과 연락을 끊어라. 그 기간은 무려 13년. 이들의 임무는 지도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 하나지만 그 명령을 따르는 대가는 상상 이상입니다. 우선 충성의 첫 번째 시험은 방금 언급한 가족과의 단절입니다. 경호원으로 선발되는 순간 그들은 한 가지 충격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가족과의 모든 접촉을 끊어라. 앞으로 13년간 그 누구와도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하지 말라. 왜 가족과 단절해야 할까요? 북한 정권은 인간적인 유대감을 철저히 불신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의 사랑은 충성심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여겨집니다. 만약 경호원이 가족 때문에 갈등하거나 혹은 가족이 외부 세력에 의해 협박당한다면 지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즉, 가족에보다 수령에 대한 충성이 우선임을 강제로 증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규율의 목적입니다. 곧 충성의 증명이자 인생 전체를 국가에 바치는 사역입니다. 974 부대 경호원이 최종 선발되는 순간 입막음을 위해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말소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훈련 중 순직했다는 통보가 내려가고 그날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체제가 그를 죽은 자로 만들었을 뿐이죠. 이 이야기는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974 부대 요원은 선발되면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건 다수 증언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조차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국가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경호원이 될 수 있을까요? 974 부대의 선발 기준은 신체 조건만 있는 게 아닌데요. 그들의 출신 성분, 조부모의 이력까지 추적합니다. 즉, 선발 과정에서 핏줄까지 검증합니다. 3대에 걸쳐 정치적으로 흠이 없는 집안이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반당, 반체제의 흔적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친척 중 해외로 도피한 사람조차 없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정권이 신뢰할 수 있는 혈통만 뽑히는 것이죠. 이렇게 뽑힌 인원은 평양 인근의 특수시설에서 철저한 군사 심리훈련을 받습니다. 지도자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해야만 하는 세계. 내 목숨은 수령께 바친다라는 맹세를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경호원이 된 순간 그들의 일상은 철저히 국가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그들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는데요. 자유연애 금지, 외부 서적, 영화, 음악 접촉 금지, 외출이나 휴가조차 국가가 정해준 시간에만 허용. 일반인에게는 당연한 인간적 자유가 하나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경호원은 살아있는 방패로 길러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경호원의 위치와 역할은 키에 따라 나뉜다고 합니다. 175cm 이상만이 김정은 곁에 설 수 있고 그보다 작으면 외곽 경비로 밀려납니다. 북한에서 180cm 이상은 드물기 때문에 장신일 경우 출신 성분만 받쳐주면 거의 자동으로 선발됩니다. 가족도 자유도 없는 삶인데 그럼에도 이들이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대가로 얻어지는 특권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잔인하지만 대신 북한 사회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우선 974 부대에 들어가면 가족에게 제공되는 최고급 주거지와 군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보상 등 북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대우가 보장됩니다. 다음은 권력에 가장 가까운 거리라는 자부심을 얻게 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곁에 있다는 것은 곧 권력의 그림자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영광이자 가문을 빛낼 기회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리을설이라는 인물은 한때 호위사령부 사령관을 맡았는데 그 권한이 국방상이나 당 간부를 뛰어넘어 사실상 북한 지도부 핵심에 준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보통 군대에서 사령관이라는 직책은 특정 부대 지휘자에 불과해서 국가 최고의 지도부 반열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북한의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호위사령부는 국방성이나 총참모부 라인이 아니라 김정은 개인에게 직접 보고하는 기관입니다. 임무는 경호뿐 아니라 평양 방어, 쿠데타 감시, 권력기관 통제까지 포함됩니다. 즉, 군사력 플러스 정치적 감시를 동시에 쥐고 있는 조직이죠. 그래서 사령관의 위상이 단순한 군 사령관이 아니라 사실상 김씨 일가의 안전과 권력을 보장하는 2인자급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동력이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인간성의 박탈이죠. 경호원들은 남들이 얻지 못하는 영광을 누릴 수는 있지만 수년간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철저히 지도자를 위한 도구로만 살아갑니다. 임무가 끝난 뒤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부모 얼굴조차 낯설었다는 증언이 있을 만큼 이들은 인간적인 삶을 잃게 됩니다. 결국 13년 가족 접촉 금지는 북한이 만들어낸 독특한 충성 시스템, 즉 인간적인 모든 관계를 끊고 지도자에게만 삶을 걸라는 체제의 명령입니다. 결국 974 부대의 가족 접촉 금지는 지도자를 위해 총알을 막을 수 있는가, 폭탄이 떨어져도 끝까지 방패가 될 수 있는 거로 표현되는 체제 특유의 충성 구조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본능적 감정인 가족에조차 잘려나면서까지 지도자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벽이자 경호원들의 숙명입니다. 이 경호원들의 움직임도 독특한데요.
김정은이 이동할 때 이들은 미리 정해진 각도와 간격을 따라 움직입니다. 즉 움직임마저 프로그램된 것입니다. 앞에서는 선발조, 일명 탐색조가 움직이며 수분 혹은 수시간 전에 이동 경로를 먼저 점검하며 폭발물, 저격지점, 의심 인물을 차단합니다. 옆에는 밀착조가 김정은의 좌우 1, 2m 이내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이들은 순간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인간 방패입니다. 뒤에는 후방조가 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며 군중의 흐름과 전체적 상황을 제어합니다. 돌발 상황을 막는 역할이죠. 흥미로운 점은 김정은이 몇 걸음을 걸을지, 몇 초간 멈출지를 미리 계산하여 경호원들의 위치가 동시에 바뀌도록 훈련합니다. 경호원들의 발걸음은 마치 안무처럼 맞아 떨어지고 심지어 동시에 고개를 돌리는 훈련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경호원들에게 지도자의 목숨은 나의 목숨이라는 심리적 조건바사를 심어주고 지도자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죄책감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 곧 자신의 생명이고 체제이고 가족보다 우선하는 존재로 누리에 각인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능력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도 위협으로 감지해야 합니다. 경호원들은 레이저처럼 사람을 보는 눈빛만으로도 위협을 감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총기 소지 가능성을 인지하고 시선을 오래 고정하는 사람은 저격수일 수 있음을 예측, 갑자기 걸음을 빠르게 하는 군중은 폭발물 설치 가능성을 예측, 모든 판단은 0.5초 안에 내려져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경호 체계는 의심되는 행동은 무조건 제거 원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김정은 행사장에서는 일반 주민조차 몸을 움츠리고 긴장한 채로 서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곧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 훈련장에서는 군중 역할을 한 수십 명이 다양한 위험 연기를 펼치며 경호원을 시험합니다. 순간 대응에 실패할 경우 그 자리에서 탈락하거나 더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집니다. 김정은이 공식 행사에 나올 때 화면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같은 얼굴의 경호원이 항상 따라다닌 듯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요. 경호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안상 이유로 교체됩니다. 김정은과 너무 가까이 있었던 인물은 더 이상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동선, 습관, 약점까지 알게 된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것은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옆에서 박수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를 받지만 동시에 언제든 숙청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안고 삽니다. 보이는 순간에는 화려하지만 사라지는 순간에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974 부대 경호원의 운명은 결국 그림자로 살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호원이라는 직책은 사실상 생존 게임이 됩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 자체가 경호원의 유일한 성취일지도 모르죠. 북한에서 경호원의 가장 큰 공포는 실수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 사소한 허술함 하나가 곧 생사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행사장에서 한 주민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다가갔다고 합시다. 비록 무해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경호 체계가 흔들렸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 책임자는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숙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지도자의 안전은 신격화의 상징입니다. 지도자는 절대로 위협받을 수 없다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기에 그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은 매 순간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하며 0.1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극도의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북한 당국은 경호원을 영웅으로 선전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김정은이 등장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주민들에게 보호자라기보다는 감시자처럼 느껴집니다. 행사에 동원된 주민들은 경호원들 앞에서 함부로 웃거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손을 잘못 들어도 가방을 만져도 곧바로 제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도자보다 경호원이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974 부대 경호원은 언제나 완벽한 충성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김정은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훈련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원으로 선발되는 순간 부모와 형제,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인간적 유대는 오직 동료 경호원뿐이지만 그조차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들은 언제나 서로를 감시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감은 점점 내면을 잠식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연결을 잃은 채 경호원은 지도자에게 모든 애착을 투사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 설계한 심리적 길들이기입니다. 974 부대 경호원들은 늘 양가적인 감정을 품고 삽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김정은 곁에선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도 함께합니다. 작은 실수 혹은 지도자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 하나로 그들의 인생은 단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자부심과 공포의 균형 속에서 경호원들은 스스로를 더 철저히 통제합니다. 완벽한 복종과 자기 검열, 이것이야말로 경호원들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경호원들은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뛰놀던 기억, 혹은 자신이 가졌을지도 모를 평범한 삶을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조차 오래 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오직 김정은을 지켜야 한다. 974 부대 경호원은 권력의 방패이자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억누른 희생자입니다.
북한 체제는 그들을 완벽한 충성의 인간 무기로 만들지만 그들의 내면 깊숙이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갈망과 외로움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